네, 지난번 저희가 화신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하고 또 시장에서의 위치, 기회 요인, 위험 요인 이런 것들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실제 숫자들이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재무 상태랑 또 차트상의 기술적 흐름 한번 짚어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략하고 종합적인 시각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신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기 전에요.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2025년 8월 21일 기준으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고요. 모든 투자 결정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화신의 최근 재무 성적표부터 한번 열어보죠. 2025년 상반기 실적 어땠습니까? 네,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매출액이 9,643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늘었거든요. 오, 16%면 적지 않네요. 네, 근데 더 눈에 띄는 건 사실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930억 원으로 무려 41.1%나 증가했어요. 와,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영업이익률이 4.7%로 개선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제품 있잖아요. 전지차용 배터리팩 케이스, BPC라고 하죠. 이 BPC 매출 비중이 좀 커진 덕분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전력적으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지역별로는 좀 어떤가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 비중이 32.7%로 가장 크고요. 인도도 20.0%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6.9%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BPC 기여도가 못 퍼진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다만 중국은 3.6%로 아직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좀 그렇군요. 근데 최근 몇 년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돈을 많이 썼으면 재무 안정성 이건 좀 괜찮은가요? 네, 맞아요. 2023년하고 2024년에 걸쳐서 약 4천억 원 규모로 설비 투자가 있었죠. 영천 BPC 공장이라든지 미국 조지아, 또 인도 푸네 공장 이쪽에 투자가 집중됐습니다. 4천억 원이면 꽤 큰데요. 네,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한 155.4%로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고 관리는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이제 번 돈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낼 수 있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2.5배로 양호한 편입니다. 순차입금도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재무적으로는 아직 잘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024년에 잠시 좀 주춤했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성장세가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에는 이제 신규 공장 가동 효과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연간으로도 한 16%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BPC 같은 고수익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성도 좋아지니까 수익성 역시 계속 개선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무적으로는 회복과 성장의 그림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8월 21일 마감 기준으로 차트에서는 어떤 신호들이 좀 보이나요? 네, 기술적 지표들은 대체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올랐나 내렸나 보는 RSI는 57 수준이니까 중립 구간이에요.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거죠. 네, 적당한 수준이군요. 그리고 이제 주가 상승 탄력, 모멘텀을 보는 지표 중 하나인 10일 기준 모멘털 지표는 460으로 상승 에너지를 나타낸다. 즉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MACD 역시 57 수준에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뚫고 올라간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추세 자체는 상승 흐름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요. 단기, 중기, 장기선 모두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정배열 상태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봅니다.
특히 장기 추세로 보여주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7,856원 근처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주가가 이 선 위에 있다는 건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200일선이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도 주가가 중간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상승 추세가 아직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만 ADX라고 추세 강도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40 수준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추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보통 수준의 강도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추세는 있는데 아주 폭발적인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투자 주체별 움직임은 어떤가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관심은 좀 있습니까? 외국인 지분율은 2.8%로 아직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좀 낮네요. 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보면 순 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관 중에서는 이제 다올투자증권이 매수 의견하고 목표가 10,000원을 제시했고요. 하나증권은 현재로서는 not rated, 그러니까 투자 의견 없이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수준에서 위아래로 좀 주목해야 할 가격대는 어디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항선이나 지지선 같은 거요. 네, 위쪽 저항선으로는 일단 1차적으로 9,295원 부근, 이게 이치모쿠 기준선인데요. 여기를 볼 수 있고요. 만약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면 증권사 목표가랑 심리적 저항선이 겹치는 10,000원대가 이제 다음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10,000원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좀 더 길게 보면 피보나치 저항선이라고 해서 11,313원까지도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지지선으로는요. 1차 8,490원, 이게 피보나치 지지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장기 추세선 200일 이동평균선 7,856원 부근, 여기가 2차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재무적 분석이랑 기술적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꽤 흥미로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접근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시나리오별로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한 60% 확률 정도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조지아 신공장이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BPC 매출도 기대만큼 나와주는 경우예요. 네, 가장 좋은 그림이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구간에 있다. 그러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 보고 목표가는 10,000원에서 11,000원 수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다만 만약에 7,5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일 땐 그렇게 접근하고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 그럼 다음 시나리오는요? 다음은 중립적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한 30% 정도 확률로 봅니다. 신공장 효과가 예상보다 좀 늦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미국 관세 부담 같은 이슈가 계속 좀 발목을 잡는 경우죠. 네, 좀 답답한 상황이겠네요. 네, 이때는 주가가 아마 7,500원에서 8,500원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9,000원 내외로 좀 보수적으로 잡고 뭐랄까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관망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은 부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확률은 한 10% 정도로 낮게 보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아니면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 실적이 크게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주가가 7,000원 선 아래로 내려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하고요. 손실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염두에 둬야 할 시나리오군요. 그럼 앞으로 화신을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계속 좀 체크해야 할까요?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랑 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 좀 짚어주시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죠. 매달 발표되는 BPC 매출 증가율 추이를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률하고 실제 수익성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판매 실적, 이것도 계속 체크해야 하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성, 특히 달러나 인도 루피, 브라질 헤알화 움직임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봐야 합니다. 네, 실적과 주요 고객사 동향, 환율이 중요하군요.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 요인으로는 여전히 그 미국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좀 심해질 가능성, 그리고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결국은 그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외부 변수들을 잘 헤쳐나가는지 이게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화신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확장,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수혜를 입을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관세 이슈나 전기차 시장 변화 같은 중요한 변곡점에서 뭐랄까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잘 마련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요. 네, 시혜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재무적으로는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투자 회수기에 좀 접어들면서 BPC 사업하고 미국 현지 생산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약간 초기 단계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변수에 좀 민감하다는 점은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화신 투자에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동시에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동시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화신의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인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과 종합적인 평가까지 아주 깊이 있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까 자료에서 슬쩍 언급됐던 루시드 모토스나 폭스바겐 같은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이들과의 관계가 앞으로 혹시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화신의 장기적인 위험 분산이나 또 다른 성장 기회로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